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에는 태능, 정릉, 선릉 등과 같은 왕의 무덤인 능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태능이라는 지명은 이전에는 돼지 갈비로 유명했고 지금은 태능 선수촌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태능과 태능 바로 옆에 있는 강릉은 어떤 왕 또는 왕비가 모셔진 능일까요? 눈 내린 태능과 강릉을 김덕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지명에는 태능, 정릉, 건릉, 강릉 뭐 이런 능이란 이름이 들어간 지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태능은 누가 묻혀 있는 능일까요? 돼지갈비 먹으러 다녔던 곳이고 태능 선수촌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누가 거기에 모셔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태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능에 내렸는데요. 눈이 많이 와서 들어갈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태능 앞입니다. 매표소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태능과 강릉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능은 조선 11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 능이고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문정왕후는 살아있을 때 남편 중종의 능인 정릉을 본사 근처로 옮기고 자신도 남편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마다 정릉이 침수되자 아들 명종이 이곳에 태능을 조성하였다. 이후 아들 명종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능 옆에 강릉이 조성되었다. 그러니까 태능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능이고 강릉은 문정왕후 윤씨의 아들이고 즉 중종의 아들 명종의 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표소 입구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쭉 가면 태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태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발자국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왔어요. 돌아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난관입니다. 눈이 와서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눈이 관람로가 여기입니다. 관람로가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눈이 와도 왕릉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있네요. 와, 저분은 눈사람을 크게 만들어 놨네요. 와, 대형 눈사람입니다.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됐네요. 네, 이곳은 검천교입니다. 지금 눈이 와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요 밑으로 물이 흐르는 조그만 또랑이 있고요. 그 위에 돌로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지역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 검천교라고 하는데요. 요 앞에 보면은 이제 홍살문이 나옵니다. 홍살문도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태능입니다. 문정왕후가 묻혀 있는 태능이 되겠습니다. 나무 위에는, 소나무에는 눈이 많이 쌓여서 멋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묘한 그러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태능, 앞에서 봤듯이 문정왕후의 능이 되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이 떠난 후 아들 명종이 12살 때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렴청정이란 대비가 발을 내리고 정치 상황을 듣는다는 의미로 어린 왕을 도와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여기는 왕릉의 설명도가 되겠습니다. 곡장, 능침, 석호, 석양, 왕릉에 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을 설명을 쭉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는 눈이 와서 잘 안 보이지만 사각형의 돌로 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을 판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능이 있는 구역에 들어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절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는 이렇게 향로와 어로가 있는데요. 향로는 제향을 지낼 때 제간이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고, 어로는 왕이 제향을 올리러 올 때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어로로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어로로 걸어가는데 오른쪽에는 눈을 맞은 큰 향나무도 하나 있네요. 여기는 이제 정자각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자각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정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자에 고물의 정자하고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정자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자각이라 안 그러고 그냥 정자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여기는 아마 수복방인 것 같습니다. 수복방은 이 왕릉을 관리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인데요. 보통 수복방 건너편에는 수락관이라고 하는 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쪽에 있는 조그만 집 아마 저게 수락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나무 숲에 가려 잘 안 보이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수락관인 것 같습니다. 예, 정자각을 올라가는 계단도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왼쪽의 계단을 신계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의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향을 드리는 신하들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고요. 오른쪽이 임금이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람객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예, 여기가 정자각인데요. 여기에 보면 진설도, 그러니까 제사상을 이제 어떻게 차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신제, 즉 역대 제왕과 왕후에 대한 기신제양 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조선시대 국가의식의 규정인 오례이 중에서 길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행렬, 그 다음에 전향, 충례 해서 순서가 이렇게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이 진설을 하는 이제 제사상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여기서 보면 그 태릉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이는데 아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가 문정왕후 11대 중종의 2대 계비인 문정왕후의 능 태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봐도 상당히 이 능이 달릉인데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문정왕후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능 주변에 병풍석을 두르고 그 병풍석에는 12간지를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간석을 또 12난간석을 두르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양을 12문양을 새겨서 그 권위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또 능 앞에는 보면은 문석인, 그 다음에 무석인, 석양, 석호, 석마 이런 성물들도 여기서 봐도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다른 능보다도 크게 보이는데 그 당시 문정왕후의
그 권위나 건세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정자각에서 피각으로 가는 길인데요.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길인지 아닌지도 풍간이 잘 안 들 정도로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문정왕후의 피각입니다. 피각 안에 들어있는 이 비석을 표석이라고 하는데요. 태능의 표석은 영조 29년 1753년에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표석의 앞면에는 조성국 문정왕후 태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계희의 필체라고 되어 있고요. 뒷면의 비문은 낙풍궁 이무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장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왕릉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정자각 뒤에 보면 이 돌로 된 사각형의 조그만 우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감이라고 한답니다. 이 예감은 이 제향을 지낼 때 썼던 충문을 나중에 태울 때 쓰는 이런 장소라고 합니다. 저분들은 가족들끼리 와서 아주 재미있게 관람을 하고 있네요. 주말에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와서 이런 왕릉을 관람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문정왕후는 남편 중종의 능인 정릉을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기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 곁에 같이 묻히기를 원했는데 근데 정릉이 비가 오면 심수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곳에 능을 쓸 수 없어서 현재 이 자리에 능을 조성하고 태릉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눈이 많이 왔는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이런 역사적 현장을 구경하러 많이 와 있습니다. 335 눈을 밟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종의 왕릉인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왕릉 전시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릉이 우리나라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분포도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체험관도 있는데 오늘은 기기 점검으로 운영을 하지 않네요. 능침의 공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모형을 만들어 놨네요. 원래는 여기 태릉에서 이 숲길로 이렇게 가서 강릉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눈이 와서 이 숲길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으로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서 강릉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약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살살 걸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릉에서 나와서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릉과 강릉 사이에 이렇게 태릉 선수촌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태릉 선수촌에도 한번 오보게 되네요. 태릉 선수촌도 지금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분을 걸어서 이제 명종과 인순왕후가 모셔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명종과 인순왕후가 이런 쌍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한 이 표를 보여주면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왕이 묻혀 있는 곳이지만 아까 문정왕후가 묻혀 있는 태릉보다도 더 규모가 심플하고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들어간 입구의 길도 더 짧고 그렇습니다. 문정왕후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고 이제 신성한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이 검천교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검천교이고요. 검천교를 지나면 이제 신성한 지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홍살문입니다. 모양은 태릉과 비슷한 형태로, 왕릉이 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표준적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강릉인데요. 강릉은 조선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명종은 1545년 이복형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12세의 왕위에 올라 어머니 문종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8년 후 명종은 직접 나라의 정사를 돌보며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고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정은 어지러웠다. 1567년 세상을 떠나 현재의 자리에 모셔졌다. 어로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눈을 잘 치워놨네요. 관리하시는 분이 되게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제향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이고요. 여기가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왕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덕을 굉장히 높게 쌓아서 왕릉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물을 태우는 예감이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예감입니다. 멀리서 보면 강릉이 이제 조금 보입니다. 봉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쌍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그 명종이고 오른쪽이 인순왕후, 이렇게 두 분이 쌍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소나무들도 축 내려져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쳐놨는데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릉이 누가 모셔져 있는지, 또 강릉은 어디에 있고 누가 모셔져 있는지, 이런 것을 쭉 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태릉이라고 하면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모셔져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 해봤었는데, 오늘은 잘 알게 되었고요. 그 옆에 또 명종에 강릉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와보기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네, 태릉은 조선 11대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의 능이고, 강릉은 조선 13대 왕 명종과 인순왕후의 능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번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